여러분, 근육, 인대, 관절에 다치고 바로 찜질을 한다면 뜨거운 온찜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가운 냉찜질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움직임연구소의 김박입니다. 우선 제 환자분 스토리로 시작해 볼게요. 예전에 손목 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하고 저한테 치료를 한 달 정도 받으시니까 많이 좋아지셔서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또 넘어지셨다네요. 그래서 다시 치료를 받으러 최근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셨어요. 다행히 손목을 보호하신다고 손은 안 짚고 어깨로 떨어지셨다고 하네요. 대신 어깨가 아프신 거죠. 3일 동안 핫팩으로 온찜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육, 인대, 관절이 다치고 바로 찜질을 한다면 뜨거운 온찜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가운 냉찜질을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정확히 여기에 대해 모르시니 그냥 아무거나 찜질만 하면 좋겠거니 하고 아무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핫팩과 아이스팩은요, 예전부터 근골격계가 아픈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고 많이 사용되는 검증된 치료 방법이면서도 아주 쉽고 간편해서 집에서도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치료 방법인데 언제 뜨거운 핫팩을 쓰는지 차가운 아이스팩을 쓰는지 생각보다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쓰고 있거든요. 뜨거운 핫팩은 일반적으로 다치고 나서 3일 이후부터 사용하시면 참 좋은 치료법입니다. 말 그대로 아픈 관절이나 부위에 이 뜨겁게 열을 닿게 하고 피부에 전달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어서 치료가 되는 원리인데요. 열이 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피부 밑에 있는 근육, 인대, 건에도 온도가 상승하면서 혈관이 확장돼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통증 유발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부위에 이 아픈 근육이나 관절에 새로 유입되는 혈류를 집중적으로 모이게 하면 그 혈류가 염증 물질들을 쓸어내버리고 싱싱한 에너지와 신선한 산소를 신속하게 공급해서 조직과 세포의 재생을 좋게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픈 부위의 통증이 감소되고 딱딱하게 경직된 톤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온찜질을 해준 피부만 붉게 보이잖아요. 바로 온열 효과로 인한 피가 그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의대 네들러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아픈 부위에 1도의 온도 증가가 생기면요, 약 10에서 15% 신진대사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40도의 핫팩을 아픈 허리에 대면 피부 1.9cm 근육은 5도, 2.8cm는 3.5도, 3.8cm는 약 2도 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연구 결과로 30분 동안 38도짜리 핫팩을 대면 29%, 40도짜리 핫팩을 대면 94%, 마지막으로 43도짜리 핫팩을 대면 200% 정도 이 무릎에 있는 오금 동맥의 혈류량이 증가된다고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연구는 어깨, 목 등 엄청 많은 신체 부위에 대해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허리가 아프면 전기 핫팩을 뜨겁게 해서 허리에 지지고 누워있는 이유죠.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아픈 부위를 지지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원리고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뜨거운 물에서 꺼내 쓰는 습열 핫팩이 전기로 따뜻하게 하는 건열 방식의 전기 핫팩보다 효과가 좋다고 전기 핫팩만 쓰는 전기치료실에 오셔서 여기는 물에서 꺼내 쓰는 핫팩을 안 써서 아주 기본도 안 된 병원이라고 막 뭐라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요. 그걸 듣고 굳이 물에서 꺼내 쓰는 핫팩으로 바꾸는 병원들도 있는데요. 좀 웃기는 일입니다. 그 어떤 연구 논문에서도 두 개의 방식에서 생리학적 치료 효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거든요. 저도 집에서 이 전기 핫팩을 쓰는데요. 괜히 힘들게 팩이 식으면 다시 뜨거운 물 끓이고 화상 조심하면서 습열 핫팩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차가운 아이스팩은 언제 해야 할까요? 차가운 팩도 앞서 본 핫팩과 적용 방식과 원리는 비슷해요. 하지만 핫팩과 다르게 아픈 부위를 차갑게 해서 다친 조직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혈관을 축소해서 혈류량을 줄이고 신진대사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염증, 부종 및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무거운 것을 갑자기 들다 허리가 삐끗해서 아프기 시작했다.
킥보드 타다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서 손목이나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 아니면 오늘 발목이 삐었다. 이렇게 아주 급성으로 다쳐서 통증이 있으시면 다친 부위가 빨갛게 피부색이 변하면서 붓는 증상이 보인다면 이때는 차가운 이 냉찜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할 때 10분에서 20분씩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의 텀을 두고서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크게 수술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냉찜질은 다치거나 아프고 나서 최대 3일 정도까지만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온찜질을 하시거나 온찜질과 냉찜질을 혼용해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메릭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무릎에 20분 정도 냉찜질을 해주면 무릎에 위치한 동맥의 혈류량이 38%, 연부 조직들에선 혈류량이 26% 정도, 뼈에선 19%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하다 갑자기 다리를 다치거나 하이힐 신고 가다 발목이 나가면 바로 이 차가운 걸 하는 이유죠. 집에 물이 흐르는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 바로 물이 더 흐르지 않게 수도꼭지를 잠그잖아요. 다친 조직에 염증 반응이 덜 일어나도록 아픈 부위로 가는 혈관을 차가운 찜질을 대서 유동 혈류량을 줄여주고 염증 물질을 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다친 부위에 뜨거운 찜질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피가 많이 모여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때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시는 게 찜질 치료의 가장 최신 가이드라인이니까요. 다치시면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부상을 입었을 땐 앞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물론 심각한 상황에는 더 정확하고 꼭 맞는 치료를 위해서 사람마다 다친 부위와 정도에 따라 쓰는 방법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치료받는 병원의 치료사님과 상담을 해서 나에게 딱 맞는 방식을 찾으셔야 합니다. 움직임연구소의 피드백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